볼게요. 위에 거 보실 거 없고요. 독서 경험을 나누는 방법. 책 읽고 끝이야? 아니야. 읽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생각을 공유하면 뭐 해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책 한 권 넷이서 같이 읽으면 생각이 4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독서 동아리나 모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책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독서 모임에 나가면 뭐라도 한마디 이야기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자세히 읽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독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를 할 겁니다. 탐구 활동하는 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생각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뭐 남의 생각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남의 생각을 통해 자기 삶의 방식을 반성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도 있으니까. 됐을까요? 네. 요거 읽을 시간은 따려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예시로 이해하기. 여기 패스할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야생의 실천, 게리 스나이더. 글의 종류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침착해. 할게요. 291쪽 중수필이에요. 수필은 내가 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수필들은 경수필이에요. 가벼울 경자. 그럼 중수필의 중은 무거울 중자. 중공업할 때 중자예요. 약간 좀 무겁고 사회적으로 좀 중요하고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 비판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도대체 누구에 대해 비판적일까? 인간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웬만하면 자연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들 비판하지.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회복에 대한 생명 및 자연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단어 자주 보죠.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유기적이다. 한 덩어리라서 분리할 수 없다. 그런 걸 유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몸 있죠? 이게 몸뚱아리, 요거 몸. 이게 유기체야. 팔자리면 돼요? 여기 막 대장, 소장 이런 거 드러내도 되나? 분리할 수 없죠. 그게 유기체야. 유기적이라는 건 뭐? 나눌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쉬워요. 인간과 자연의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 및 자연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글의 특징 자체가 다양한 비유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찾으러 가야 되겠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속담이나 말을 인용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 비유 쓴다면서요. 오케이. 도대체 얘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속담이나 남의 말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 왜 했을까? 왜 하는지는 이유는 나와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자신의 주장의 내용이 뭡니까? 주장의 내용은 뭐? 주제지. 그러니까 결국엔 주제 외우고 계시라.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은 겸손한 태도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야생의 실천. 세계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이것은 미국 북서부 해안 지방의 속담입니다. 옆에다가 대놓고 쓸까요? 인용. 세계는 날카롭다고?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 인공으로 가다듬지 않은 체제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경제를 의지하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은 자연과 인간이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말고 아니야. 자연도 인간하고 똑같아.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 자연을 그냥 무작정 사용만 하고 수단으로서만 쓰면 안 돼. 자연 존중해야 돼. 저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신이 깃들여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나 세상을. 야성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길 없는 세계는 뛰어난 학교고 그 세계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은 거칠고 재미있는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학교, 그 다음에 거칠고 재미있는 교사. 여기에다가 네모칠게요. 전부 다 비유한 표현이지. 뛰어난 학교는 뭐예요? 야성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길 없는 세계. 길이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규칙 따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세계. 자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세계. 이런 거겠지. 그 세계에서 쭉 살아온 사람은 거칠고 재미있는 교사.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칠고 재미있는 교사.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곳에 나가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식물과 끊임없이 얽히게 됩니다. 오! 그곳은 어딘데요? 그곳. 여기겠지. 길 없는 세계겠지. 길 없는 세계는 어디예요? 야성의 자연. 야성의 성격만 남아있는 것들. 여기가 그곳이겠지. 우리와는 달리 야생에서 야성을 지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들판, 개방된 땅에서의 실천은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걷는 일은 굉장히 모험이고 명상이고 인간에게는 으뜸가는 영혼의 실천입니다. 걷는 일 중요해요. 왜? 모험이고 명상이고 영혼을 실천하는 거니까. 밖에서 걸으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아, 걷는 일은 여기 보세요. 모험이고 명상이고 영혼의 실천이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알게 합니다. 걷는 일은 뭐와 관련된 거다? 생존 그 자체와 관련된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신의 엉덩이는 다른 사람의 밥이다. 무슨 뜻이에요? 인간도 자연도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라는 인식,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엉덩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의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 인간 특별하지 않아. 직설적이지만 맞는 말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련성.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에서의 생태. 다른 생물에 대한 깊은 마음, 씀씀이.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투박하게 말한 겁니다. 당신의 엉덩이는 다른 사람의 밥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밑에 거. 당신은 당신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혼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생물에 대해 마음 써주세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여기에서는 특정 동식물 그리고 그들을 절대 물건이나 상품과 같은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자연의 사용법에 대한 비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의 사용법에 대한 비범한 가르침. 자연의 사용법은 뭐예요? 자연을 물건이나 상품 따위로 생각하지 마라. 자연을 그대로 존중하라. 자연 사용법. 자연을 그대로 존중하라. 너는 자연의 일부다라는 걸 인식하라. 이게 번역체라서 글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서양 사상사에선 데카르트, 뉴턴, 홉스와 같은 이름들이 의미하는 사상의 노선은 유기적 세계에 대한 깊은 거부였습니다. 데카르트, 뉴턴, 홉스 밑줄, 유기적 세계에 대한 깊은 거부. 그러니까 이 글쓴이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 얘네들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원시 사회에서의 삶을 더럽고 짐승 같고 짧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모두 도시인들이었습니다. 데카르트, 뉴턴, 홉스, 도시인.
유기적 세계인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생산적인 우주를 불모적인 기계주의와 생산 경제 모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아우, 말 어렵죠? 세계를 기계와 생산 경제 모형,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세계를 기계로 바라봤다. 자연을 수단으로 바라봤습니다. 말 풀 거예요. 기계주의. 이들에게 자연은 기계고 수단이다. 자연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요 말 자체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지. 뭐 인간 최고다. 나머진 다 인간 밑에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집 짓기 위해서 저기 나무 좀 베면 어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저기 천연기념물이든 저기 귀한 동식물이든 뭐 어때? 그냥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기계를 석탄 때워서 기계를 굴려야 되는데 매연 좀 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그들은 이 세계가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향유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칼날을 자연에서 분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려고 했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 서양의 과학자며 기술자며 지배자였던 이 사람들, 얘네들은 이 세계를 인간이 살기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대신 삶과 죽음의 힘을 어리석게 주물러대서 바약으로 전 지구가 불명예스럽게 격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 지구가 불명예스럽게 격이 떨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구가 불명예스럽게 된다라는 것은 뭐다? 인간과 자연 사회의 사이에 유기적 세계관이 파괴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존중받아야 할 자연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쟤를 그냥 도구로서만 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인격이 있어. 닥치고 가서 일이나 해. 이런 식인 거지. 나 자연이야. 난 자연 그 자체로 인간, 니들 나를 존중해야 돼. 닥치고 내가 달라는 거나 줘. 내가 너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든 뭐 어때? 그냥 가만히 참고 있어. 이렇게 인간들은 이야기해버렸다는 거지. 어떠한 인간들? 이러한 인간들. 반면 수렵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있나? 여기 먹을 거 떨어졌네? 없네? 저기 좀 더 멀리 가가지고 뭐 좀 주워볼까? 먹을 것들? 수렵인, 소작농, 작은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기능공과 같은 대부분의 인류는 언제나 다른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밑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들은 붉은 이빨과 발톱을 가진 자연이라는 단순한 말로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자연을 뭐라고 생각해? 자연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은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 자연은 굉장히 거칠다. 자연은 야생 그 자체다. 어우 무서워. 우리가 주고받는 물물교환의 특성을 찬양함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가진 현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실로 얼마나 큰 나눔의 잔치의 일원들인가. 우리는 자연이 나눠주는 것을 즐기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연이 나눠준 걸로만 먹고 살 수가 있다.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미 알고 있어. 식탁에 앉은 우리 하나하나도 결국은 식사의 일부가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식사의 일부입니다. 아이쿠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도 어디?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일부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연과 인간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 나머지 그 자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자연의 일부야.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지면 나도 망가진다 라고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유기적 세계라는 거는 뭐라고요? 상호의존, 상호 관련성이 있어. 순환하고 재생산적인 거야. 인간이 일부로 들어있는 곳으로서의 자연. 계속 또 읽을게요. 단순히 현실주의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스러운 것이 들어오는 거다. 우리 몸에. 우리의 위태롭고 일시적인 개별적 존재의 성스러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요거겠네요. 자연에 무엇이 성스러우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지켜보고 있는지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이 말 학교에서 배우셨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말이라고. 반복이면 시가 아닌 이상, 시라고 해도 뭐 시는 뭐 운율 형성하고 정서나 의미를 강조합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의미 완전 강조지. 사람이 초원이나 숲속을 지나가면 그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물결이 그가 가는 길에서 퍼져나갑니다. 어머,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의 흔적이 자연에 남습니다. 이거야. 사람이 움직이면 자연에 흔적이 남아요. 개똥 쥐빠기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어치는 소리 높여 울고 딱정벌레는 풀밭에서 황급히 달아납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뭔가 흔적이 남습니다. 신호가 발생해요. 이 신호는 계속 전해집니다. 모든 생물은 독수리가 나는 때나 사람이 걷는 때를 압니다. 자연계에서의 전달되는 정보는 뛰어난 지력, 아는 힘입니다. 정보는 지식의 힘이야. 왜? 이 정보, 지식의 힘이 있어야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비상한 변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신은 동물이 인간으로, 인간이 동물로 또는 그보다 더 건너뛰는 변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어머, 우리에게 변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변신? 동물이 인간으로, 인간이 동물로. 진짜 변신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동물은 인간이고 인간이 동물이다. 무슨 뜻이냐?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존재다. 자연 안에서. 그보다 더 멀리 뛰는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본성은 확고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링헤이의 이누이트들은 저쪽 추운 데 사시는 분들, 동물상의 조그만 인간의 얼굴을 털이나 깃털 밑에 꿰어 놓거나, 어머, 동물상에 인간의 얼굴이
얼굴을 털이나 깃털 밑에 끼워 붙여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동물이랑 인간이랑 합쳐서 놓는다는 얘기죠. 왜? 합칠 수 있어? 있어. 왜? 동물이나 인간은 똑같은 존재. 인간도 저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이 베링해의 이누이트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의 걸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 페이지. 가슴, 심지어는 빼꼼히 내보이는 눈 안에 새겨놓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누아라고 하는데 종종 영혼할 때 그 혼이라고 하지만 그 생물의 본성이란 말을 붙여도 좋습니다. 생물의 본성 밑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곰 같은데 곰? 곰 같은데? 너무 귀여우면 안 되는데. 곰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갖다 넣어놓는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곰은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은 곰이 될 수 있고 곰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다. 다시 본성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습니다. 곰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여기다 쓸까요? 동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같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이누아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본성이라는 말 대신에 영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아요. 이누이트족은 각기 감추어져 있는 작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여러 생물의 훌륭한 지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동물마다 인간을 갖다 박아 넣는 이유는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 짱이다, 인간 중심주의나 오만이 아닙니다. 체크. 이것은 다시 다른 걸로 표시. 모든 생물 하나하나가 인간이 가진 것만큼 눈부신 지성을 가진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막 동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동물이 힘이 세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 동물이 힘이 세니까 쟤를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쟤를 숭배함으로써 저 힘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자면 결국엔 저것도 그냥 사람일 뿐인 거야. 나랑 똑같은 존재인 거지. 저 생물 하나하나가 지성,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건 너무 힘들지 않나? 왜? 쟤와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 진짜 하찮게 생각하면 모기, 파리 이런 거는 쉽게 잡잖아요. 왜? 해롭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뭐 나랑 너무 다르니까 뭐 어때? 이런 생각인 거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불교의 도상을 만드는 화가들이 인간의 털 안에 작은 동물의 얼굴을 숨겨놓고 있는 것도 우리 역시 원형적인 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도상을 만드는 화가들이 동물의 도상을 만드는 화가들이 인간 안에 동물을 숨겨놓습니다. 그것도 동물 안에 인간을 숨겨놓는 거랑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무슨 생각? 둘이 같다라는 생각. 모든 동물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모든 동물들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모든 동물들은 자연에서 다 똑같다는 생각.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머, 앞에 이제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문장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져 있죠?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니들이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세계는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뭘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연의 해가 되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좀 벌을 주려고 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땅 다람쥐 딱따구리 고슴도치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말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여기 생각 없이 마구 뱉는 말이지만 생각 없이 마구 뱉는 말 그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괴롭히고 수단 도구로서만 사용하려는 그런 말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것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사냥을 해서 인간이 얘네들 먹을 수 있어.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인간 니들이 잘났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연이 허락해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어떻게? 아 제발 오늘 사냥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냥 성공했네요. 아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하기를. 즉 자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쓸데없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율은 불가피하게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고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쓸데없이 뭐 살생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죠. 매우 어려운 겁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으뜸가는 사람들은 말이 어렵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20세기 축산산업에서의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역겹고 비윤리적인 겁니다. 어머, 이 글을 쓴 사람은요. 20세기 축산산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죠. 역겹고 비윤리적이다. 여러분들 밑에 쓸 거예요.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이 사회의 악운을, 불행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20세기 축산산업에는 불행의 원천이다. 그래서 맨날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동물 복지를 지킨 뭐 고기들, 그다음에 뭐 동물지 환경에서의 자란 닭이 낳은 계란, 뭐 이런 것들, 행복하게 자란 돼지들 이런 거 있죠. 결국은 먹지.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먹으면서 고기를 줘서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대신 고통받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 가끔 보면 프랑스 애들 약간 좀 또라이 같을 때가 있는데 나는 요거는 찬성하는데 한 몇 년 됐나? 한 5, 6년 정도 됐을까? 살아있는 랍스타를 끓는 물에 넣으면 그거 불법, 위법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요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죽인 상태에서 끓는 물에 넣어야 돼요. 걔네 식으로 보면 우리 그 대하구이 살아있는 대하 세워놓고 하는 거 걔네 입장에서 보면 다 위법이에요. 동물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윤리적 삶이란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봐요. 근데 윤리적 삶에 대한 정의가 사전에 실려 있을까? 윤리적 삶? 윤리는 있을 거고 삶 이런 건 있을 건데 윤리적 삶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윤리적 삶이란 이라면서 단어 뜻 설명해 주면 윤리적 삶이란 뭡니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마음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품을 갖추는 겁니다.
예절을 지키고 기품을 갖춘다라는 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마음 쓴다라는 거는 뭘까? 매사 신중해?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아? 그런 건가? 온갖 도덕적 결점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인색한 거. 이거 인색한 건 너무 나쁜 거래요. 이것은 모든 행동에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은 비열함이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 사이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을 감소시킵니다. 인색한 건 비열한 거예요. 타자와 자연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 사이에 이루어질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막 쓴다는 건 자연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하는 거야. 그 말은 어렵진 않죠?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건 축제성을 감소시키는 거야. 축제성이라는 건 뭔데? 다 같이 즐거운 건데. 다 같이 즐거운 걸 감소시키는 겁니다. 지 혼자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자연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축제 페스티벌 그냥 자연과 인간이 다 같이 즐거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인디언의 삶을 연구하는 리처드 넬슨은 아타파스카족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라. 그것은 무례한 일이다. 삿대질하지 마라. 이거네요.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라. 그건 무례한 일이다. 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산을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존중. 왜 그럴까? 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먹여 살려주는 존재니까요. 사냥 등으로 거두어들인 어떤 생명체의 육신이든 간에 한 부분도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먹으려고 사냥을 해도 어떻게 나에게 고기를 줘서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래요.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라. 자신이 성취했다고 뽐나거나 내가 오늘 엄청 큰 물소를 잡았거든?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해도 안 됩니다. 자신의 솜씨를 당연한 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잡을 수 있었던 건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네가 먹을 수 있게 자연이 허락해 준 거니까. 네가 잡은 거 아니야. 누가 준 거 그냥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줬으니까. 야생세계의 예절을 요구하는 것은 너그러움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수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떠한 겸손입니다. 산을 삿대질로 하지 않는 것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그러움이다. 불편함을 감내하는 거다. 그것이 오히려 강인한 거다. 사람이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저 자연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겸손한 거다. 블루베리를 잘 따는 것, 예상한 과정대로 가는 좋은 기술, 좋은 낚시터 잡기, 바다나 하늘 모양의 밀어내기, 이러한 것들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건 쉬운 거는 아니야. 등반을 하는데도 같은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오케이. 자신을 비우는 자제력과 통제력이 요구합니다. 뭐도 필요하지만 훈련도 필요하지만
문맹과 야생이라는 이분법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 세상은 인간 자연 딱 둘로만 나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전체가 되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전체는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 혹은 자연의 일부가 되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원시 사원에 들어감으로써 직접 탐구를 꾀했던 사람들에게 야생지는 사나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인간 세상에서만 살다가 야생지 가면 어때요? 쉽지 않죠? 이게 들어간 첫날 사자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을걸? 독버섯 먹고 피토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자다가 그냥 뱀한테 물려서 죽는지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한 소박함, 적절한 대담성, 기분 좋음, 감사하는 마음, 철저한 일과 놀이, 그리고 많은 산책을 실천하겠다고 맹세한 삶은 현실 세계와 그 전체성 가까이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야생의 실체를 마주하면 뭐가 이러한 것들을 쭉쭉쭉쭉쭉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혹은 바닷가 근처에서 살러 갈 수 있겠어요? 와이파이 안 돼? 대본에 실쳐. 야생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험을 찾아가는 게 드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소박함을 버리지 못해서, 대담해지지 못해서, 진짜 기분 좋은 걸 느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있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일부러 스스로를 위험 속에 몰아넣는다면 그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막 인도에서 막 그 돛 닦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여정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야생의 실체를 마주하는 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생의 실체를 마주하는 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겁니다. 긴 일생을 일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대의 하이다 부족의 장로 플로렌스 이든쇼는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을 차려입고 집에 계십시오. 집은 물론 당신이 만드는 대로 커지는 겁니다. 자존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 가다듬고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에 계세요. 여기서 이게 집에 계세요는 그냥 단순하게 자연에 해끼치는 일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가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인간에 의한 스나이더의 견해는 뭐 전체적으로 다 요거는 내용 정리해 놓은 거니까 얘네는 빈칸 채우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 드릴 거고. 다음 페이지. 토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스나이더의 야생의 실천에 대한 독서 토론 시간이야. 이 환경이가 뭐니? 이유가 있어요. 왜? 환경, 자연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기후인 것 같아. 요즘 자연 파괴 때문에 기후 이런 거니까요. 긴 나무씨, 자연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다들 잘 읽어왔어? 먼저 누가 소감을 말해볼까? 생각할 점이 무척 많은 책인 것 같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것과 관련해서 올바른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참 와닿았어. 기후는 자연과 인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올바른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가 인상 깊었다. 별거 없어요. 손대는 이유는 그냥 읽으면 끝나서 그러는 거야. 사실 나는 그동안 생명과 자연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알아보니까 스나이더는 미국 서부의 깊은 숲속에서 가족과 함께 야생의 삶을 실천하고 있더라고. 문명사회에서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한다는 게 정말 놀랐어. 라면서 기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있냐. 기후는 지금까지 몰랐었던 거에 대해서 자신이 읽었었던 인상 깊었던 부분,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여기 알아보니까 라면서 작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다. 김나무씨, 나는 솔직히 인간과 자연 그리고 스나이더에 대한 관점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내 이놈 김나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니 너는 글을 잘못 읽고 있다. 아니에요. 이거 엄청 글을 잘 읽고 있는 거지. 왜? 글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야. 특히 현대문명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동식물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삶의 양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특히 이 부분은 스나이더의 생각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지. 근거를 들어서 작가의 내용,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물론이지. 그렇지만 일단 물론이지 라면서 환경인은 나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스나이더가 현재 문명사회의 삶을 극단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전달해 주고 있죠. 스나이더가 전하고자 한 핵심 생각은 서구의 세계관, 즉 자연과 인간을 각각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는 세계관의 한계와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 라면서 요 문장은 환경이가 파악한 이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파악했을 때 이 글의 주제는 이것 같아. 나도 역시 그 점에 동의해. 환경이의 말에 동의해. 그런데 유기적 세계를 깊이 거부하는 사상이 꼭 서구만의 문제일까? 라면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를, 생각을 밝혀라, 생각 표현하기를 의도하고 있고, 어디가 있냐? 서구의 세계관, 과연 그것뿐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할 화제를 확장시키고 있다. 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맞아. 어머 세상에. 얘도 역시 어떻게 동의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뭐라고? 어디가 있냐. 환경이, 나무, 기후 이 셋 다 앞선 발언에 대해 동의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그러한 사상이 꼭 서구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어. 서구의 세계관은 오늘날 전 지구의 세계관으로 확대되었으니까. 주장, 근거. 그렇다면 스나이더는 왜 서구의 세계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을까? 스나이더가 서구의 세계관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했을까에 대한 계기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사상적 배경을 요 말 중요하죠. 추론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추론이라는 말 중요해요. 스나이더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련성을 부정하고 자연을 도구화하는 서구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물론 이러한 스나이더의 생각 자체를 인정할 수는 있어. 그런데 스나이더의 사유가 지닌 비현실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야생의 삶을 살 수 있겠어? 그건 안 돼. 스나이더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과연 밑줄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인 거야. 쓰려고 했는데 밑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그냥 체크만 할게요. 뭐라고 했어요? 글쓴이의 생각은 인정하지만 그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네 생각은 인정하지만 실천 방식은 반대.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 여기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뭔데요? 그것. 스나이더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 스나이더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은 뭔데? 야생의 삶을 사는 것.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게 아닐까? 그쵸.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아저씨들도 사실 전기는 다 들어와. 이렇게. 수도 전기는 다 있어. 그 프로는 사라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 보면서 나도 산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살아야지. 그런 아저씨들이 생각보다 많대. 그래서 걔네들 막 이렇게 자연에서 산다고 막 인터뷰하러 가고 방송 나오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막 하면 왜 여기서 산에서 살게 됐어요? 니네 프로 보고 그러는데요? 이런 아저씨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뭐가 그렇지? 스나이더가 제안한 삶의 방식을 사는 게 쉽지는 않고 비현실적이다. 그건 그렇지. 야생의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상호 공존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놓치기 쉬워요. 역시 얘도 어떻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의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말이야. 생각해 볼 내용 뭐예요?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 요거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줄 거예요. 스나이더는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 자연을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관련성을 부인하는 태도. 야말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왜곡된 문명 생활을 조장한다고 여긴 것 같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왜곡된 문명 생활을 조장하게 된다. 왜곡된 문명 생활이 뭐겠어요?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배할 수 있어. 수단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공감해. 와, 얘네들은 그냥 공감하라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말하기 방식이에요.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도 일단은 공감해줘야 되거든. 이게 대화의 요령 중에 하나인 공감의 경륜. 뭐 그런 게 있거든. 헛소리하고 있어. 동의의 경륜. 이런 말들을 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나이더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 기후는 삶의 방식, 세계관, 가치관 둘 다 인정해주고 있어. 특히 생명과 자연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지녀라. 이거는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기후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살짝 같이 강조해 볼까요? 겸손한 태도를 지니라. 다만 나는 스나이더가 추구하는 삶은 매력적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멋있다 라고 하지만 나는 못 살 것 같아.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맞는 말인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기후는 스나이더가 공동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후는 스나이더가 공동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러한 점에서 나는 스나이더의 삶을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는 어떤 식으로 또 유리되다라는 건 분리된, 떨어진, 멀어진 이런 뜻이에요. 유리된 극단적 삶의 방식 하나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환경이 기후는 나랑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구나. 나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또다시 체크. 생명과 자연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지니라는 것으로 생각해. 나아가서 또다시 밑줄.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생명과 자연을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 기후가 매력있게 본 것,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이가 파악한 이 글의 스나이더가 쓴 아저씨의 주제.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 겸손한 태도, 생명과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닐 때 자연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살표. 이렇게 그 살표. 이러한 측면에서 스나이더의 삶을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존중, 상호 관련의 관계를 존중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의 삶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 극단적이다, 뭐 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 요거는 단원 전체와 관련된 거예요. 독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점이 많고 내 생각도 정리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서 경험을 공유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 맞아, 오늘은 좋은 생각을 나눈 것 같아. 다음에 우리 또 만나. 라면서 독서 경험을 공유하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타인과 교류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됐나요? 되게 웃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 옛날에 막 나오더니 그런 거 모르겠지. 아무튼 제일 처음 가입한 카페가 독서 토론회였었거든요. 거기서 한 30명 정도, 한 20명 정도 되는 모임이 있었는데 한마디씩만 해도 돌아가면서 해도 벌써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꼬리를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였어서. 밑에 학습활동 보고 갈게요. 조금만 참아. 오늘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하면은 끝나. 이렇게 어디야? 295쪽까지 해가지고 꽝 여기 설명하면 그냥 보지도 말고 가. 새 학생이 야생의 실천을 읽고 토론을 했어요. 독서 경험을 나누는 것에 뭐 요것은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고 밑에 나와 있는 스나이더가 지향하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네들 전부 다 빈칸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로 시험 볼 거고 다음 옆에 독서 경험의 의의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까 어디야 293페이지 오른쪽 밑에 밑줄 긋은 거예요. 타인과 교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며 성장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정도 더 넣겠지만 옳지 않은 것은 정도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킴으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거는 틀린 이야기다. 그래서 무조건 남의 얘기 듣는다. 무조건 내 얘기만 한다. 라는 태도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밖에 못 나와.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 야생의 실천을 잊고 친구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야호! 정리해 보세요. 독서 토론하는 거. 오케이. 다음 페이지. 누리 소통망에 관심 있는 층이나 작가에 대한 정보를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찾고 댓글을 남기며 사람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보자. 나눠보고 오세요. 뭐 해시태그 뭘로 찾아볼 거예요? 그래요? 보통 저런 해시태그는 뭐 이렇게 수행평가할 때 찾아보시겠지. 이런 것들. 됐습니다. 5의 2단원까지 정리되어 있고요.